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중에 양극재 말고 단 한 종목만 고르라면 이 주식이 세계 1위 됩니다. 우리가 2차 전지 하면은 항상 양극재 종목만 샀었는데 이 종목 말고 진짜 가장 좋은 한 종목을 고르라면 이 종목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5,6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부분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놨으니까 100% 무료로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2차 전지 중에 양극재 말고 단 한 종목만 고르라면은 이 주식이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솔직히 말하면은 매파적인 발언이 좀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좀 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으니 차라리 금리 조절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월 같은 경우에도 이젠 긴축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긴축을 조절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라든가 좀 반등세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2023년도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도 좀 조절이 되고 2023년도에 나왔던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언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상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이 셌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또는 부품주들 좀 강하게 올라주긴 했더라.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중에 찍는다고 했을 때 양극재 말고 단 한 종목만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주식이 세계 1위 됩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2023년도부터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특히 국내 전기차 업종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전기차 보조금 설득을 협공합니다. 그래서 정부 국회 협상팀 4일에 미국 간다라는 기사가 나와줬고요. 쭉 보시면은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협의를 위한 정부 국회 협상팀이 4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EU와 한국 등 전기차 주요 생산국을 중심으로 IRA법 관련 대미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는 첫 방문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좀 기대가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국회에 따르면 이번 이 산업자원, 이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산자위 이번에 간사, 의원 등등 해서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향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과 함께 현지 일정을 소화하러 갑니다. 그래서 정부 국회 간 양동 작전을 통해 미국 정부부터 의회까지 폭넓게 접점을 마련해 보자라는 방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회 방미단은 워싱턴 DC로 향해서 행정부라든가 상하원, IRA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요. 지난 7월에 통과한 IRA법은 그냥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만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상당히 영향력이 크고요.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경쟁력을 확보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제 막 크려는데, 이제 막 성장하려는데 그 성장하는 현대차를 어떻게 막아서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 본부장 역시 IRA 법 통과 이후 세 번째 방미길에 오르면서 대미 협상전에 고삐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사실상 여러 가지 영향을 했지만 큰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대규모 방미단을 꾸려서 미국을 찾을 예정이었으나 생각보다 결론 잘 되지 않았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을 방문 중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나 기업인에게 매우 공격적이다. 많은 일자리를 죽일 수 있는 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늘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IRA가 모두를 위해 잘 돼야 되는데 이거는 기업한테 너무 손해인데 이걸 뭐하러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번 IRA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팀이 4일에 미국으로 방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케이 미국에 최선을 다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미국이 대한민국이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단단한 미국 전기차 시장이 우리한테 열려 있습니까? 아니, 테슬라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테슬라의 철옹성 점유율이 전기차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만 탄다라는 이 핵심이 있었는데 그 철옹성이 이번에 무너졌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에서 여전히 강력한 위치에 있지만 저가 전기차 모델이 확산되면서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만 타자라는 얘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CNBC에 따르면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테슬라의 미국 내 전기차 신차 판매 시장 점유율이 3분기까지 65%를 기록해서 1년 전 대비해서 크게 하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전 대비해서 테슬라만 타자라는 인식이 약 14% 정도는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오너리스크와 더불어서 기술 평준화로 그러니까 어떤 전기차를 타도 엄청난 기술력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안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정말 고도화된 기술을 제끼고 전기차가 얼마나 오래 가냐, 충전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를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 전기차 공급이 확산되면서 철옹성 같은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잠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48개 불과한 전기차 모델이 159개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 밑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락하는 거죠. 테슬라가 외면한 5만 달러 미만의 저가 전기차 시장이 서서히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목을 조르고 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거리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속도도 거의 비슷비슷하면은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면 굳이 테슬라를 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뒤늦게 2년 전 최초로 언급한 저가형 전기차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번에 언급을 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6년 출시 이후 단 한 차례도 손을 댄 적 없는 모델 3의 개량 모델을 위한 하이랜드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등에 좀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지면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 점유율 철옹성이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이젠 다른 차량에도 미국에서는 눈을 돌리기 시작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테슬라 점유율이 저가 전기차에 어떻게 보면은 밀리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거기에 현대차가 좀 쑤셔 들어갈 수 있겠네. 근데 이것만 문제인가요? 이것만 문제가 아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리튬 주도권도 잃고 있다라고 하면서 GM, 포드, 경쟁사 공급망 전방이 압박 중입니다. 보시면은 미국 테슬라가 리튬 수급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를 팔고 싶어도 리튬이 없어서 못 팔 수도 있어요라는 얘기입니다. GM과 포드 경쟁사들이 앞다퉈 광물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리튬을 확보하는 가운데
테슬라는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협상이 어떻게 보면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 너네 안 해줄 거야? 그럼 내가 하지 뭐."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공장 차리고 내가 그냥 정제할게. 너네한테 내가 왜 손을 벌려야 돼?" 라는 생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배짱을 부리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배터리 광물 컨설팅 업체 이 마운틴 하우스 마운틴 파트너스의 크리스 베리 사장은 라이벌이 공급망에 돈을 쏟아부으며 머스크의 리튬 주도권은 약해지고 있다, 협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에는 8월 리벤트와 손을 잡았고요. 2025년부터 6년간 리튬을 공급받고자 1억 9,800만 달러, 약 2,600억 원을 선지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못 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돈을 먼저 냈다라는 거죠. 왜? 일단 나는 필요하니까. 포드는 지난 6월 호주 라이온타운 리소시스 거의 3억 달러, 이거 4천억 규모로 제공을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라이온타운의 리튬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리튬을 받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콧대가 높고 여전히 조금 오만망자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코어 리튬과 리튬 전광 공급을 논의해 왔지만 결국에는 계약이 무산됐고요. 호주와 캐나다, 미국에서 리튬 사업을 인수하자 코어 리튬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리튬 확보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테슬라가 리튬 못 구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생긴다라는 거죠. 호주의 피드몬트 리튬은 2020년 9월 테슬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내년 여름부터 스포듀민을 공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 광산 개발 사업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납품 일정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무기한 연기가 됐고요. 미국 네바다주에서 채굴권을 취득해 지속 가능한 방식의 리튬 생산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뭐가 결론 난 거는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뭐예요? 리튬이 없다는 거는 전기차의 악재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 확대로 가뜩이나 리튬 수요는 견조하고 좀 부족한 상태인데, 왜 앞으로도 최소 5배 이상은 더 급증을 할 것이라고, 말도 안 되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테슬라가 리튬이 부족하다 또는 지금 받아올 데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의 주도권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 뭐다? 그 비어있는 또는 그 금간 틈을 누가, 현대차가 쑤시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간 틈을 누가, 대한민국이 쑤시고 들어가야 미국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진심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진심인 거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뭐 국내에서는 전기차 뭐 잘 팔립니까? 뭐 국내에서 먼저 잘 팔려야 국내에서도 테슬라한테 지고 있으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니까 국산 전기차 10만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완성차 5개사 판매 첫 돌파를 했고요.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 전기차 내수 판매가 1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가 연간 기준 10만 대를 넘은 것은 역대 처음이고 1위에서 2위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용 전기차 출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EV6,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10월 자동차 통계 월보에 따르면 1월에서 10월 국내 완성차 5사의 정차 판매는 10만 7,783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0%,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전기차 판매가 10만 대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가, 어떻게 보면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2015년도에 2,000대에 불과했던 완성차가 2017년도에 만 대, 지금 10만 대까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사실 2015년 대비해서는 거의 뭐 50배 가까이, 40배 가까이 성장을 한 거고요. 2017년 대비해서는 10배 가까이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판매량은 약 13만 대가량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현대차가 6만 대, 기아차가 4만 대, GM이 2,000대, 르노 500대, 쌍용 100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오닉 5, EV6, GV60 전기차가 제일 많이 팔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아이오닉 6도 잘 되고 있기 때문이고 EV9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사에는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GM과 르노코리아 차는 국내 전용 생산 시설이 없어 전기차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SUV 코란도 이모션을 출시했지만 상당히 미미하다. 대한민국 같이 솔직히 좀 좁고 주차장이 크지 않은데 이런 코란도 같은 차량을 타고 다니기는 게 쉽지는 않죠. 정말 100번 양보해서 SUV까지는 가능하지만 픽업 트럭은 대한민국에서 좀 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산 전기차 내수 판매량을 보시면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뭐예요? 지금부터 10배가 또 성장할 거고 여기서 또 10배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100배 가량은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네요. 이번에 국산 전기차 성장이라든가 충분히 나와주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아이오닉이라든가 지금 기아 국내랑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겠는데 국내랑 미국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냐? 다른 데도 같이 좀 승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누가 제네시스가 GV 이 70으로 테슬라 모델 Y 제치고 전기차 1위, 여기서는 테슬라를 꺾었다라는 거죠. 보시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GV70 전기차 모델이 유럽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비교 평가에서 모델 Y를 앞섰습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는 최근 실시한 전기차 모델의 비교 평가에서 GV70이 테슬라 모델 Y와 그리고 모드 퍼스탱 마2보다 역동적이면서 쾌적한 차다. 테슬라 그리고 포드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비교 평가는 바디,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 성능, 커넥티비티, 친환경성, 경제성. 그러니까 전기차의 이미지만 아니면은 기술력만 아니면은 능력만 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수하다라고 얘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GV70은 평가 항목 중 편의성, 주행 성능, 커넥티비티 등 3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고 종합 점수는 569점으로 561점을 받은 모델 Y와 509점을 받은 머스탱 마하 2를 제치고 최고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특히 서스펜션 성능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등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편의성 이 항목에 충분히 모델 Y나 다른 차보다 더 점수가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는 GV70 쾌적하고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뛰어난 커넥티비티 기능이 인상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GV70이 이번 독일에서 선정했을 때 누가 테슬라보다 그리고 포드보다 훨씬 나은 차량입니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번 유럽도 뚫고 미국도 뚫고 한국에서 대박을 내고 있으니 어떻게든 간에 미국 내에서 IRA 이겨내기 위해서 보다 미국 내 생산을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데 생산을.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IRA 유예가 안 된다면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유예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된다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홀류 생산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 홀류 생산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완성차 그냥 이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내연기관차 라인 하나, 그 옆에 라인은 전기차 라인. 그래서 라인을 나누는 겁니다. 전기차 라인과 내연기관차 라인. 그래서 한 공장에서 두 개 차가 다 나오는 거죠. 왜? 전기차 공장만 짓기에는 오래 걸리잖아요. 못해도 1년, 2년이에요. 그럼 그렇게 오래 걸릴 바에야 일단 지금 홀류 생산하다가 나중에 단독 생산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홀류 생산합니다. 홀류 생산이란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두 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8개 기업 유관 협회가 참여를 해서 얘기를 했고요. 현대차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홀류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도 예정대로 2025년 가동을 하고 광물 및 부품 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족속히 확보하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아, 그렇구나. 현대차는 뭐다? 일단은 당장이라도 전기차를 생산해야 되니까
홀류 생산을 하겠다. 기존 라인에서 완성차, 내연기관차 만들면서 전기차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렇네요. 어떻게든 지금 IRA가 진행이 된다면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 전기차를 일단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아, 근데요. 홀류 생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데도 뭐 홀류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현대차가 또 고집 부리고 또는 무리해서 하는 걸 수도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보다 글로벌 차 업계는 대세가 홀류 생산이다. 그러니까 현대차처럼 대부분 홀류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만 미국 진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국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소리죠.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변화하면서 홀류 생산이 대세다라는 거죠. 아, 모두가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위 규정에 관련 규정이 포함된다는 전제로 조지아 등 기관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홀류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홀류 생산은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생산성도 크게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요.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2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만들면서 전기차도 만드는 겁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잘 나가는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며 남은 수익들을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친환경차의 세대택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홀류 생산을 하자라고 얘기 나온 겁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도 하나요? 쭉 내려가 보면은 해외에서는 BMW가 전기차 전용 라인이 아닌 홀류 생산을 보다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죠. 전동화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으나 당분간 내연기관 사용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홀류 생산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BMW도 전기차로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홀류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할 때 무작정 전용 공장을 짓기 부담되니까 홀류 생산을 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굳이 현대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홀류 생산은 뭐다? 전기차 시장, 전기차 시대에서 오히려 대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대세다라는 건데 그럼 미국에서 현대차가 뭐 잘 나간다라는 확증이 있습니까? 테슬라가 아까 얘기한 대로 철옹성이 깨진 건 알겠어요. 근데 거기를 현대차가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미국 소비자 토요타 버리고 현대 기아차 탄다라고 이번에 밝혀졌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1월에서 9월입니다. 브랜드별 점유율 현황 보시면 1위가 테슬라, 2위가 포드, 기아, 현대차, 쉐보레, 아우디, 폭스바겐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양산 전기차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 현황을 보면은 포드, 기아, 현대, 쉐보레, 폭스바겐, 닛산 등등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올해 1월에서 9월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을 했고요. 미국 시장을 제패 중인 일본 브랜드의 충성 고객들이 다 현대차로 옮겨 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에서 9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4%, 기아의 점유율은 5%를 기록하면서 공동 4위, 단독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1위는 당연히 65% 테슬라인데 테슬라도 지금 뭐다? 꺾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도 높지만 꺾이고 있는 상황이 65%입니다. 7%가 포드고요. 쉐보레가 현대차와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드, 쉐보레, 닛산 등 대표되던 주류 브랜드에 현대, 기아차, 폭스바겐의 새 전기차가 합류를 했고 현대 기아와 폭스바겐의 경우 부품 공급난과 전기차 배분 문제가 낮은 판매량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내 생산 없이 오로지 수출로만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한국 등에도 전기차를 판매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정된 전기차 수량을 배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공급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겹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아, 지금 현대기아차가 누구 일본 자동차를 꺾어서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현대차 미국 진출 수혜주가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한다면은 전기차 배터리 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팩은 제2의 반도체다. 200조 글로벌 시장이다. 얘기하는데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 470만 대, 배터리 시장만 200조 원에 달합니다. 모빌리티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거는 배터리 팩이다. 제2의 반도체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퓨처 EV 대표는
이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이 될 배터리 팩이 향후 반도체 시장과 맞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이미 배터리 강국으로 자리매김했고요.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뭐 CATL, LG 에너지 솔루션, 뭐 비빌 수 있는 국가가 또는 기업 몇 개 없죠. 국내 3사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이미 50%를 넘어섰고 배터리 팩은 얘기가 다릅니다. 배터리 제어 시스템 기술이 적용되는 배터리 팩은 배터리의 전압, 형태, 적용되는 모빌리티 기기별로 천차만별이고요. 배터리 팩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폭발이라든가 안전 문제를 또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업부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이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고요. BMS, 배터리 팩, 시스템 개발, 배터리 팩 설계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구성하는 셀이 한 공장에서 똑같이 생산이 돼도 전압 특성이 다릅니다. 자, 배터리를 충전할 때 충전량을 예측하는 기술이 BMS인데 이걸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회차 EV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배터리 팩을 생산해야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고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엔 전기차에서 배터리 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현대차 미국 진출 수혜주랑 배터리 팩 관련주를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현대차 미국 진출 및 배터리 팩 관련주입니다. 배터리 팩 관련주가 성우하이텍입니다. 이게 현대차 관련된 배터리 팩 관련된 기업이고요. 구형테크, 그 다음에 뉴인텍 이렇게 세 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팩 관련주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21선 근처에서 저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급등세가 한번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눌림목에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형테크입니다.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도 주가 급등이 한번 크게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미국에서 홀류 생산, 미국에서 다시 한번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텍도 마찬가지죠. 급등이 나와주고 최근에 바닥에서 좀 추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일 선을 조만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유인텍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성우하이텍 얘 배터리 팩입니다. 밑에는 이제 현대차 관련주들 관심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양극재도 중요하지만 결국 현대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부품주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100% 무료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치할 때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니다. 예, 개인정보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들어와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설치를 하면은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100% 무료로 꼭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무료로 좀 나눠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 UAM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제 실전 매매 기법이랑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100%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확인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12월 2일, 12월 1일, 30일, 29일, 28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매일매일 정리해서 이슈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장 시작 전은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건설 수주 이슈가 있었다. 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종목까지 이슈가 있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이거를 매일매일 해드립니다. 그럼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구나라고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